제1장 바람을 짜던 노파. 옛날 바닷가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바람이 멈춘 것입니다. 이상하네. 바람이 안 불어. 정말 고요하구만. 어부들은 걱정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를 띄울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고기를 잡으러 못 가. 큰일이네. 사흘이 지나도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고 빨랫감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으니 답답해. 물레방아도 안 돌아가.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람? 바람은 말이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너머 동굴에서 온단다. 동굴에서요? 그래,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지. 그곳에 바람을 만드는 노파가 산다고 했어. 바람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틀로 바람을 짠단다. 배를 짜듯이 바람을 짜서 세상에 보내는 거야. 신기해라.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란다. 소녀의 이름은 세롬이었습니다. 세롬이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그 동굴이 어디에 있어요? 산 너머 깊은 곳이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세롬이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볼래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세롬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람이 없어 마을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롬이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 노파님을 찾아야 해. 산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세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해가 저물 무렵 세롬이는 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어둡고 깊었습니다. 여기일까? 세롬이는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있나 봐. 불빛을 따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배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 앞에 노파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딸깍 딸깍 배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할머니? 노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자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냐, 아이야? 저는 세롬이에요. 마을에서 왔어요. 마을에서? 여긴 어떻게 왔니? 세롬이는 마을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모두 힘들어해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겠구나. 미안하다, 아이야. 왜요? 내가 늙어서 바람을 짤 힘이 없어졌단다. 노파는 자신의 손을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바람을 짰지.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을 모두 만들었어. 그럼 할머니가 바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나는 바람의 여신이야. 수천 년 동안 세상에 바람을 보내왔지. 세롬이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어. 손에 힘이 없고 눈도 침침해. 노파는 배틀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을 짜려면 정성과 힘이 필요해.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구나. 세롬이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예. 배 짜는 법은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노파는 세롬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아이로구나. 하지만 바람을 짜는 건 쉽지 않단다. 괜찮아요. 배울게요. 노파는 세롬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좋아. 그럼 가르쳐주마. 노파는 세롬이에게 바람 짜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실을 봐라. 이건 보통 실이 아니야. 실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만지면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바람의 실이란다. 하늘의 기운으로 만든 거지. 신기해요. 이 실로 배를 짜면 바람이 되는 거야. 노파는 세롬이에게 배틀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딸깍 딸깍. 세롬이는 조심스럽게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어렵네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노파의 격려에 세롬이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잘하는구나. 이제 진짜 바람을 짜보자. 노파는 세로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짤 때는 마음이 중요해. 어떤 바람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며 짜야 해. 어떤 바람이요? 부드러운 봄바람을 원하면 부드럽게, 시원한 여름바람을 원하면 경쾌하게 짜는 거야. 알겠어요. 세로미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람, 빨래가 마르는 바람, 아이들이 연을 날릴 수 있는 바람을 상상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세로미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짰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틀에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성공했어요. 노파는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이제 이 바람을 세상에 보내야 해. 노파는 동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 구멍으로 바람을 보내면 세상으로 퍼져나간단다. 세로미가 짠 바람은 동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정말이네. 드디어 바람이 왔다. 어부들은 기뻐하며 배를 띄웠습니다. 아낙네들은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렸습니다. 바람이다, 바람. 동굴에서 세로미는 계속 바람을 짰습니다. 노파와 함께 일했습니다. 딸깍, 딸깍. 이번에는 조금 강한 바람을 짜볼까? 예. 둘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세로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세로마,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이 순수해서 바람이 아름답단다. 노파는 세로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일을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노파가 세로미를 불렀습니다. 세로마, 너에게 부탁이 있어. 뭐예요? 나는 이제 정말 늙었어.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해. 안 돼요. 괜찮아. 이건 자연의 이치란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필요해. 노파는 세로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 일을 이어받아 주겠니? 바람을 계속 짜주겠니? 세로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순수하고 정성스럽거든.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야 해요. 가족이 걱정할 거예요.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단다. 네가 여기서 1년을 살아도 세상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 정말요? 그래, 그러니 네가 일하고 싶을 때만 와서 일하면 돼. 세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노파는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그날 밤 노파는 세로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봄바람 짜는 법, 여름바람 짜는 법, 가을바람과 겨울바람 짜는 법을 말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바람이 필요해. 예, 기억할게요. 그리고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은 함부로 만들면 안 돼. 세상의 균형을 맞출 때만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노파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세로미는 슬펐지만 알았습니다. 노파가 편안히 쉬게 된 것을 말입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일을 잘 이어갈게요. 세로미는 노파를 동굴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해. 딸깍, 딸깍. 세로미는 바람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봄이 왔으니 따뜻한 바람을 보내야지. 세로미가 짠 봄바람은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습니다. 이번 봄바람은 유난히 부드럽네. 그러게, 기분이 좋아지는 바람이야. 여름이 왔습니다. 세로미는 시원한 바람을 짰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바람이 필요해. 시원한 여름바람이 불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시원해. 이런 바람은 처음이야.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로미는 선선한 바람을 짰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바람. 가을바람에 낙엽이 춤추듯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세로미는 매서운 겨울바람도 짰습니다.
겨울바람은 강해야 해. 세상을 정화하니까. 하지만 너무 세지 않게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로미는 계속 바람을 짰습니다. 마을에는 늘 적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복받았어. 바람이 딱 좋게 불어. 누군가 우릴 보살피는 것 같아. 세로미는 가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세로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산에 다녀왔어. 요즘 자주 산에 가네. 할 일이 있거든. 세로미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짠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세로미에게 물었습니다. 세로마,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구나. 그래요? 응,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세로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있어요, 할머니. 그래? 그럼 됐다. 밤이 되면 세로미는 다시 동굴로 갔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바람을 짰습니다. 딸깍 딸깍. 배틀 소리는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듬 있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로미는 특별한 바람을 짜기로 했습니다. 희망의 바람을 만들어 볼까? 세로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날 밤 짠 바람은 특별했습니다. 그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내일이 기대돼. 세로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하길 잘했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세로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처녀가 되고 아낙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세로미는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해. 나는 늙지 않네. 세로미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의 여신이 된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나도 할머니처럼 되는 거구나. 세로미는 수백 년 동안 바람을 짰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바람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세상을 정화했고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바람이 필요해. 내가 있는 한바람은 계속될 거야. 어느 날 동굴에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누구세요? 세로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람을 짜는 사람이란다. 바람을요? 세로미는 소녀에게 배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바람을 만들지. 소녀는 신기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세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배웠으니까. 세로미는 소녀에게 바람 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노파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예. 딸깍 딸깍. 배틀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동굴에서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맞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정성껏 바람을 짜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자연을 위해 말입니다. 딸깍 딸깍. 배틀 소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바람을 짜는 여신의 손길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필요한 한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딸깍 딸깍.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그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이며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며 자연과의 약속입니다. 바람을 짜던 노파의 이야기. 그것은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돌보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세차게. 그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딸깍 딸깍. 배틀 소리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제2장 은여우의 축제 깊은 산골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은 보름이야. 그럼 또 그 일이 벌어지겠구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문단속 잘하게. 아이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마을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습니다. 보름달 뜨는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어린 동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여우들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거든. 은여우요? 그래, 숲에 사는 신령한 여우들이야. 보름달이 뜨면 사람으로 변해서 축제를 연단다. 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도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달이 정말 밝구나.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해. 하지만 동이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은여우들의 축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살짝 보기만 할 거야. 동이는 몰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숲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우와! 동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여우들은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여우들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에 휩싸이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남녀들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달빛처럼 환했습니다. 축제를 시작하자.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리.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였습니다. 피리 소리에 맞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둥, 둥.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 모여 은빛 꼬리 흔들며 춤추네.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천상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은여우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동이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춤은 우아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췄습니다. 옷자락이 날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마을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동이는 깨달았습니다. 은여우들이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시즌이 넘게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우가 마을 집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복이 깃들기를. 집집마다 들러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인의 집에도 왔습니다. 동인은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도 복이 있기를.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인은 다시 창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여우들은 여전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자연이 풍요롭기를.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은여우들이 춤을 멈췄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보름에 또 만나자. 그래, 건강히. 그리고 다시 빛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은여우로 돌아왔습니다. 은여우들은 꼬리를 흔들며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이는 그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도 그들이 왔었나 봐. 그런 것 같네. 향 냄새가 나. 마을 곳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좋은 향이었습니다. 이 향은 복을 부른다지. 그래, 은여우들이 주는 선물이야.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젯밤에 봤어요. 봤다고? 뭘? 은여우들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 봤구나. 특별한 경험을 했네.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은여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 그들은 착한 영물이야.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지. 동이는 신기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 사람들이 숲의 여우들을 보호했단다. 사냥꾼들로부터 지켜줬지. 그래서요? 은여우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보름달 밤에 와서 마을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란다. 동이는 감동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거네요. 그렇지. 여우들도 의리가 있단다. 마을에는 은여우들 덕분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풍년이 들었고 병도 없었습니다. 은여우들이 지켜주는 마을이야. 우리도 그들을 보살펴야 해. 사람들은 숲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들의 보금자리를 지켰습니다. 숲은 은여우들의 집이야. 우리가 보호해야 해. 한 달이 지나 다시 보름이 되었습니다. 동이는 이번에도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은여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변해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네. 이번에는 20마리가 넘는 은여우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한 노인 여우가 말했습니다. 새끼 여우가 처음으로 변신하는 날이거든. 어린 은여우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힘을 내렴. 노인 여우가 격려했습니다. 어린 은여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온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어린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성공했어. 다른 은여우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너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린 소녀는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췄습니다. 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귀엽다.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했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춤춰라, 노래하라. 오늘은 특별한 날. 은여우들의 노랫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님, 달님, 밝은 달님, 우리 축복해주세요. 달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은여우들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고? 예,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왜요? 그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다르단다. 함부로 넘나들면 안 돼. 동이는 아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이가 밤늦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야. 동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쳤구나. 여인은 동이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삐었네. 기다려봐. 여인은 근처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리에 발랐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날 본 적이 있어. 예. 어렸을 때 창문으로 우리를 지켜봤지. 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은여우? 그래, 나는 은여우야.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놀라지 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알아요. 은여우들은 착하다고 들었어요. 고마워. 내 마을 사람들도 우리에게 착해.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너희 마을을 사랑해. 옛날 너희 조상들이 우리를 구해줬거든.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보름마다 와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동이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너희가 숲을 지켜줘서.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 곧 동이 튼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어려울 거야. 하지만 우리는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알겠어요. 여인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은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이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동이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은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은여우를 만났단다. 정말요? 그래, 아름다운 은여우였지. 저희도 만나고 싶어요. 너희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마을에는 여전히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보름날이면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은여우들의 축제 날이야. 방해하면 안 돼. 그리고 다음 날이면 마을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녀가셨네. 고마운 일이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꼈습니다. 은여우들이 우리를 지켜주니 우리도 그들을 지켜야지. 오늘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은여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을이 평안하기를,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의 다하복이 되어 내려옵니다. 밤마다 향 냄새만 남기고 사라지는 은여우들. 그들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빛 꼬리를 흔들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달빛 아래 우리 모여 은빛 꼬리 흔들며 춤추네.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은여우의 축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영원히 말입니다. 제3장 비 내리는 초가집에 불빛. 비가 오던 날 어느 산골 마을에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저 집은 20년째 비어 있어. 주인이 떠난 후로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두었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낡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봄비로구나. 보슬보슬 내리네. 한 나그네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비를 피할 곳이 없을까? 나그네는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가집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저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나그네는 초가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똑똑똑. 나그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그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주인장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겠군. 나그네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에서 손짓하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먹으라는 건가?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정성스럽게 지은 밥이었습니다. 찌개도 맛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장. 식사를 마치고 나니 더욱 졸음이 왔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포근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나그네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나그네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눈을 떴습니다. 잘 잤구나. 일어나 보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한 죽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또? 나그네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밤새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음식이 또 차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도깨비가 차린 건가? 나그네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이로군. 나그네는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초가집 말인데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초가집? 어느 집 말씀이신가요? 저 산 중턱에 있는 집입니다. 어젯밤에 묵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집에 묵으셨다고요? 예, 왜요? 그 집은 20년 전부터 빈집인데요.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빈집이요? 하지만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음식을 차린 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집 주인 할머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요?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그 집에 착한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혼자 사셨지요. 그랬군요. 할머니는 평생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러셨지요. 노인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떠돌이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모두 재워주고 먹여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은 가난했지만 남을 도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20년 전 봄, 비 오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나그네 한 분을 대접하다가 말이지요. 나그네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매년 첫 비 오는 날이면 그 집에 불이 켜진답니다. 불이요? 예, 마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어요.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젯밤 저를 대접한 건 아마도 할머니의 영혼일 겁니다. 나그네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분이십니다. 나그네는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첫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봐. 또 불이 켜졌어. 정말이네. 초가집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시나 봐. 착한 할머니시지. 그날도 한 나그네가 그 집을 찾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비를 피해야 하는데 저기 불빛이 보이네. 청년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청년은 작년에 그 나그네처럼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도 편히 쉬고 다음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이야기로군요. 청년은 감동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무언가 보답하고 싶은데요.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요? 당신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보답일 겁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장사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나그네를 재워드려야지. 청년은 여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가난한 나그네들을 무료로 재워주는 여관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여관은 비 오는 날 무료래. 착한 주인이구나. 많은 나그네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서는 여전히 첫 비 오는 날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도 불이 켜졌네. 할머니께서 여전히 나그네를 기다리시나 봐. 해마다 누군가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밥, 포근한 이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인의 배려를 말입니다. 어느 해에는 아픈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발 비를 피할 곳이. 불빛을 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에는 죽과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 약? 어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죽을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집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집을 잃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노인은 초가집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노인은 힘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가집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손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저 집은 특별해. 할머니의 사랑이 깃든 곳이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정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야 해. 어느 날 욕심 많은 장사꾼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 집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보물을 찾아봐야겠어. 장사꾼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쳇, 재수 없게. 장사꾼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집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해도 첫 비가 왔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비를 만났군. 선비는 초가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예, 할머니.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출세에도 교만하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여전했습니다. 첫 비 오는 날이면 불이 켜졌습니다. 저 전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영원히 계속될 거야. 할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농사를 망치겠어.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첫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초가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졌어.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나 봐.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초가집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첫 비가 내립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 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할머니의 손길. 그것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비 내리는 날의 초가집 불빛. 그것은 희망의 빛입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외로운 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비추는 희망의 빛입니다. 오늘도 그 빛은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바람을 짜던 노파의 배틀 소리, 달빛 아래 춤추던 여우들의 축제, 그리고 비 오는 초가집에 켜진 외로운 불빛.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우린 어딘가에서 그 숨결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온기, 잊혀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 남은 옛날의 기억일지도 모르죠. 세상은 변했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배틀이 돌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